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황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수축시키는 작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그러면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수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술 또한 이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과도한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육류나 지방의 섭취 그리고 과잉 칼로리 섭취가 많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도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 많이 먹는 감기약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요. 이제 콧물약으로 주로 많이 먹습니다. 어차피 이제 감기나 비염이 있으면 콧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 콧물들을 이제 치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콧물을 말리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학 용어로는 항콜린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경이나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콜린의 분비를 차단하여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반대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즘 일반인들 대상으로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의학적인 건강 상식들을 알려주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상비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감기약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에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안압을 높여서 녹내장을 유발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소변에 이런 길을 좁혀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꼭 이렇게 감기약 그 중에서도 콧물약 복용을 주의하라고 이거는 페이스북 자료에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콧물약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그렇고 그 외에 생각보다 꽤 심각한 여러 부작용들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변비에도 꽤 해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녹내장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말하는 콧물을 치료하게 먹는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장기 복용, 오남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만성 비염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코가 안 좋아지니까 그 합병증이 중이염이나 축농증을 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항콜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콜린성 물질의 분비 장애로 인해서 인지 기능 저하라든지 이게 오랫동안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금 많이 의학 저널에서도 발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는 보면 1년에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거의 뭐 1년에 뭐 정말 12달을 감기약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럼 그런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아직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말은 하진 않죠. 대신에 그런 아이들 중에서 간혹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하루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보냐고 하면 거의 뭐 30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간다고. 근데 막상 가면 그렇게 시원하지 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빈뇨 증상이라든지 또 마찬가지 그렇게 소변 찔끔찔끔 보는 이런 이제 소변 저류 현상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은 그 아이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잘못 먹어왔던 감기약, 그 중에서도 콧물약들이 꽤 심각하게 아이들한테 소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변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수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장 합병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보는 아이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이런 신장이나 방광의 문제,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소변 문제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꽤 변비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조절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불필요하게 1년에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거의 뭐 12달 가까이 먹고 있는 감기약을 특히 그 중에서도 콧물약을 복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인 진료할 때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이신 분들은 꼭 감기약 복용을 할 때 진료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게 그게 기본 저희가 말하는 그 치료 진료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당연히 그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꼭 앞으로는 그냥 감기나 콧물 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런 항히스타민제 장기 복용들은
이런 소변 문제뿐만이 아니라 변비 여러 가지 아이의 뇌 발달, 뇌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꼭 각광한의원 내원하셔서 항히스타민제 복용,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이런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예방에도 꽤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약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